어제 자진 사퇴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논란의 핵심이 됐던 게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었죠. 이 전관예우는 사실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만연한 관행이고요. 이번 사례 말고도 인사청문회에서 번번이 논란이 됐는데 국회에서 이걸 막을 법안이 상정됐지만 매번 통과가 안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하고 얘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관예우라는 게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정동기 후보자도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용인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래된 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저도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관행 타령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더군다나 이제 그 MB 정권이 공정사회라는 것을 화두로 던졌고요. 또 지금 서점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이제 뭔가 기회의 균등 그리고 공정한 사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음. 이 수임료를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어떠한 대가로 받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수임료의 대가가 공공 부분과 민간의 유착 관계와 부패의 고리라면 예. 그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음.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법조계뿐만 아니라 이 전관예우가 경제계에서도 관행으로 여긴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저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경제계 쪽, 예를 들면 장차관을 지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했던 고위공직자 분들이 바로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취업해서 네.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공직자로서 알고 있었던 정보를 이용해서 한 일종의 그 로비스트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정한 사회 룰에도 적용되는 적용했을 때 이것은 많은 사회적 반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음. 판검사의 전관 예우에 준하는 저는 그런 좋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를 들면은요. 윤중현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금감위원장을 하셨다가 김앤장 로펌에 가서 고문으로서 억대의 돈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고는 다시 이 정부 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똑방촌 투기로서 문제가 됐던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도요. 음. 김앤장에서 월 3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 이분이 그러고 나서도 다시 또 김앤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가 하면은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한승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만둔 지 6일 만에 김앤장으로 갔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것이 그 한 특정 로펌이 정부의 그런 고위 관료들을 다 한 곳으로 이제 다 모셔서 네. 마치 밤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공 부분과 민간의 유착관계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네, 네. 그것이 거기서 빚어지는 어떠한 그 부패의 고리, 이것은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연합 인포맥스 자료에도 보면 국세청 직원 중에 고위공직자가 16명,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가운데 고위공직자 11명, 또 경제금융 분야의 20명 정도가 현재 그 김앤장, 태평양, 세종 같은 10대 로펌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참여연대가 만든 고위공직자 이 취업 실태를 봐도 고위공직자 130명 가운데 62%에 해당되는 81명이 지금 이런 유관기관에 지금 재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재취업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인맥이나 항맥 또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었던 음.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네. 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이번에 네.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골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08년 7월 달에 공직자윤리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현재 이게 행정안전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대상 제한을 그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으로 하고요. 예. 국무총리라든가 행정각부의 장차관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법인데 음.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법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네, 4년째 소위에서 계류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전관 예우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뭐 당을 떠나 가지고 여러 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고쳐져야 한다. 이런 네. 지적들 하시던데 정작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 상임위가 이제 열리면은요, 네. 각 개별 의원을 상대로 물론 의원들이 이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임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단순한 의견 개진뿐만 아니라 압력이나 로비의 형태로 굉장히 그 이야기들이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음. 그러한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나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예예. 있긴 합니다만은 네.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취업에 있어서의 그 취업 제한 법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공익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2년 내지 3년 정도 금지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음. 또 연금을 박탈한다든가 아니면 연금액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제한 규정도 있고 또 처벌 조항까지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음흠. 이러한 어떤 그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의견이 예. 수렴돼서 이 예. 법이 예.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원님 있습니다. 소수 이 야당 얘기하셨는데 그것뿐 아니라 국회 율사 출신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것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예. 제19 감싸기가 이 굉장히 심하죠. 네, 네. 이번에는 여론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네. 통과에 기대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법사위에서요, 그 박한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27일 날 열리는데요. 네, 네. 이분이 김앤장에 계시다가 이제 또 이렇게 발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김앤장 대표 변호사인 김영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